당신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샤워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도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묻지만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뇌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친구들과 시끄러운 술자리에 있어도 혼자만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멈추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 안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2,000명 넘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 장애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8배나 높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은 3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모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면 모든 위험과 고통도 동시에 상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고 생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영화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고도 무려 40분 넘게 특정 뇌 부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는 이미 끝났는데 뇌는 여전히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마치 컴퓨터가 화면은 꺼졌는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업을 돌리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의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일반인보다 무려 45%에서 50%나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그런데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항상 과열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지과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쉬어야 할 때조차 끊임없이 패턴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는 뜻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뇌가 FM 라디오처럼 한 채널만 듣는다면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뇌는 10개의 라디오 방송을 동시에 틀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존재는 얼마나 짧은지 같은 생각까지 뻗어나가거든요. 문제는 이런 능력이 축복인 동시에 저주라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창의력 테스트를 했더니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평균 67%에서 72%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뇌는 보통 사람들이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은 비 오네 하고 끝나지만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왜 빗소리는 사람을 진정시킬까? 태아 때 듣던 양수 소리와 비슷해서 그런 걸까? 물의 순환과 자연의 리듬이 우리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30년간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깊은 사고 성향은 유전이 42%, 환경이 58%였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결정적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30분씩 아무 자극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훈련을 석 달 동안 했더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23%에서 27% 증가했거든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끝난 한참 뒤에도 그 대화를 계속 되돌려 봅니다. 상대방의 어조, 단어 선택, 표정, 심지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분석하면서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무례하게 들렸나? 그 미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들의 뇌는 표면에서 멈추지 않아요. 진실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거죠. 토론토 대학 메타인지 연구팀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불안 수치가 42% 높았지만 동시에 공감 능력은 68%에서 71%더 뛰어났습니다. 더 깊이 생각할수록 더 깊이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인식 자체가 지혜로 위장한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식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역설과 비슷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상사가 이 프로젝트 내일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다른 팀원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당신만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목적이 뭐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느라 시작이 늦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답답해하지만 정작 당신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일하는 게 더 답답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받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뇌는 빠른 답이 아니라 좋은 답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정도 다르게 처리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MRI로 뇌를 스캔했더니요. 깊은 사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뿐만 아니라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까지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영화 평론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들은 기쁠 때도 순수하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이게 진짜 기쁨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도파민 분비일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단순하게 못 살아? 라고 하면 억울한 게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고감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은 평균보다 창의성이 3.7배 높고 공감 능력은 4.2배 뛰어나며 패턴 인식 능력은 5배에서 6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고 성찰하며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느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의미에서 의미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죠. 그들은 특별한 경청자가 되기도 하는데 들을 때 당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멈춤, 주저함, 끝내지 못한 문장들까지 듣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은 걸 읽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오늘 바빠서 못 봐 라고 문자를 보내면 보통 사람들은 아, 바쁘구나 하고 끝나는데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문자 톤 분석부터 시작해요. 평소에는 이모티콘을 붙였는데 오늘은 왜 없지? 마침표가 있는데 평소엔 없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정말 그냥 바쁜 건데 혼자 10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 인지 과부하라고 부르는데 뇌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경우가 많거든요. 몸은 쉬고 있어도 뇌는 마라톤을 뛰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외부화였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거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 뇌의 과활성 상태가 38%에서 42%나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깊은 사고자들이 예술, 글쓰기, 음악으로 향하는 겁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치료죠. 마음속 소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번역하는 방법이거든요. 생각이 형태를 가지는 순간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계속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산책하며 몇 시간씩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이건 생산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깊은 사고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한한 거죠. 여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끼는데 동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대화가
깊이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뎌내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두려움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원하거든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깊은 사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친구가 평균 40% 적었지만 관계 만족도는 60%에서 65% 높았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그들에겐 더 가치 있는 거죠. 당신이 모임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아니야 라고 무의식이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얕은 물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대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깊은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할수록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더 적게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심각하거나 슬프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더 크게 웃고 더 깊이 사랑하며 가장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정확히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벽의 틈새, 아이의 웃음소리, 빗소리,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것들이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백일몽과 내면 성찰 중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입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네트워크가 일반인보다 2.8배에서 3.2배나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 마음은 에세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이 집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거리감 있거나 차갑다고 오해받는데 실은 단순히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가벼운 대화에 맞지 않아서 조용한 거죠.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사려 깊다는 것은 반항의 한 형태니까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매우 세밀하게 처리할 때 시간 지각이 평균보다 37%에서 41% 느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기억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며 침묵조차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더 느리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깊이 살고 있을 뿐이에요. MIT 인지심리학 연구소에는 복잡성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사람이 삶에서 인지하는 복잡성이 클수록 단순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역설에 빠지죠. 그들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그것에 짜여진 비극도 보거든요. 하지만 여기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최종 답이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깊은 사고의 요점은 삶의 모든 의미를 찾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을 움직이는 의미를 찾는 거죠. 존스 호킨스 대학 경영학과에서 50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분석했더니 2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의 87%가 깊은 사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고 남들이 묻지 않는 질문을 물으며 남들이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결하니까요. 당신이 회의에서 조용한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감정, 지성과 진심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깨어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건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에요. 빠른 세상에서 느리게 생각하는 게 불편할 순 있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깊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깊이는 결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심오하게도 만들죠.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있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느낀다고 사과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질문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표면 너머를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아요. 단지 조율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결국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모든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다르게 만든다면 자랑스러워하세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침묵이 여전히 생각한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희귀한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 한쪽을 들여다보며 가슴 따뜻한 하루 되세요.